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뭔가요? 안개 속 경선 일정에 더 깊어진 내홍입니다. 민주당 얘기군요.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확정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시도가 일단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9월 경선 일정의 연기안을 두고 찬반 의견을 들은 뒤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일정을 최종 확정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최고위원들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강병원, 김영배, 전해숙 최고위원 등은 경선 연기를, 김용민, 백혜련, 이동학 최고위원 등은 현행 일정 유지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네. 결국 9월 경선을 기본으로 해서 대선 경선 기획단이 모레 기획안을 보고하면 최고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선 주자 간 갈등은 더 표면화하고 있는데요. 어제 의총을 앞두고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세 사람은 공동 정책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반 이재명 전선이 형성된 모습이네요. 김준일 기자. 예. 어제 저희도 이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루 종일 관심을 갖고 봤는데 들리는 얘기가 오락가락했어요. 네. 오락가락했는데 최종 결정은 어제자 최종 결정은 뭐냐면 원래 안대로 한번 짜갖고 갖고 와봐라. 최고위원회에. 그게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연기를 할 것이고 문제 없다 싶으면 원안대로 가겠다. 이게 어제 결론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원칙론에 입각을 해서 얘기를 해서 좀 이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총 말미에 송영길 대표가 네. 대선 180일 전 선출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지난해 다 합의를 했다. 지금 이낙연 후보 모든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는 것처럼 이제 들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연기를 주장한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당무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소집하겠다. 잠깐만요. 예. 거기서 이낙연 캠프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다면서요. 예. 우리는 동의한 적 없다. 그냥 원론 수준에서 끄덕인 거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면서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송영길 대표는 좀 더 이제 경선 연기에 반대하고 원칙대로 가자라는 입장에 기울어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의중이. 예, 의중이 읽히고 그러니까 있군요. 지금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 수는 좀 더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언론 보도를 보면 한 11대 7? 이 정도로 좀 더 많은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수적으로 우세니까 당무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소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일에 이제 당무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소집 요건은 제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면 소집을 할 수 있고 당대표가 소집을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원내대표, 그 다음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이런 식으로 득표순으로 계속 누구든지 그 최고위원회에 있는 사람을 소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정만 요건만 충족시키면 무조건 열린다는 얘기네요. 예, 열릴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대선기획단 이거 꾸리는 거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래서 지도부도 지금 최고위원들도 25일에 결정을 어쨌든 한다라는 거 이번 주 안에. 25일에는 어떻게든 결판을 낸다는 거고 네. 그 바탕이 되는 회의 테이블에 올리는 안이라는 것은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만들어 와라. 그렇죠. 이건 거잖아요. 네. 예. 25일에 근데 당무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이게 동시에. 경론이 붙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당무위원회가 소집이 안 되고 그냥 결정될 가능성도 있고 아직은 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 안을 만드는 대선 경선 기획 단장이 강훈식 의원입니다. 네. 무슨 예능 PD가 된다, 청년이 된다 했었는데 강훈식 의원이 됐죠, 김정훈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 강훈식 의원이 마침 오늘 저희 코너의 패널이에요. 제가 단장한테 어떤 원칙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입장차가 팽팽했고 의원총회에서는 고성까지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경론 속에. 근데 문제는 이 이슈가 이 논란이 국민들한테는 전형적인 그들만의 권력 다툼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혁신을 논하는 문제도 아니고 정책의 선택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경선에 돌입해서도 유권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높이는 컨벤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지금의 어떤 대선 주장 경쟁 구도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는 대선 주자 그 진영 간 대립 양상도 문제고 좀 우유부단한 지도부도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더 끌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요 뉴스연구소 끝나자마자
오늘은 이재명 지사 측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좌장격으로 불리는 분이죠. 조정식 의원 인터뷰 해보죠. 두 번째 주제 갑니다. 엑스파일 파상 공세, 윤석열의 태세 전환입니다. 윤석열 엑스파일을 갖고 있다는 장성철 평론가가 어제 뉴스쇼에 나와서 10페이지씩 10페이지씩 되는 문건 2가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윤석열 파일처럼 포장된 컴퓨터 파일들이 SNS 등을 타고 퍼졌습니다. 예. 어떤 파일은 뭐 문건의 목차 정도만 담고 있기도 했고요. 정가가 술렁이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 허위사실 유포 또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반격 태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CBS 노컷뉴스는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된 정황을 검찰이 새로 포착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가족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 없다면서 일단 선을 그었네요. 예, 윤석열 엑스파일. 내용은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예, 뭐 저도 이거저거 받았는데 그 파일이 아니더라고요. 가짜가 엄청 돌아다닌다 뭐 이렇게 들었어요. 예. 장성철 소장이 봤다는 그 파일은 아닌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는 게. 장성철 소장이 봤다는 그 엑스파일의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예. 모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장을 낳고 있는데 윤 전 총장 왜 대응하는 쪽으로 강경 모드로 선회했을까요? 일단 이거를 계속 두면은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제 이어질 거 아니에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부패하거나 이런 것들이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 타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를테면은 뭐 대선 후보들 중에서 여러 이제 시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인 경우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회창. 그렇죠. 자녀 병역 의혹이 있었는데 그거는 김대엽 씨의 조작으로 이제 나중에 밝혀졌죠. 예. 그리고 이제 이명박 뭐 BBK 뭐 다스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이회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쪽 같은 이미지 뭐 이런 거였고 이명박 후보는 별로 타격을 안 받았습니다. 뭐 원래 부패해도 경제만 살리면 되잖아.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이냐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이회창 쪽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공정, 정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르짖어 왔는데 이게 어쨌든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문건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터지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어차피 그게 판가름 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앞에 경우들 우리가 보면 과거 경우 보면. 이회창 후보도 사실이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대선에까지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경 대응해야겠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정보 어떻게 모았냐. 불법 사찰이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하고 역공을 지금 나서는 모양새인데. 초기 진압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야권에서는 적절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에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 이거는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고요. 하나는 윤석열 총장 어떻게 하는지 대응하는 거 보고 만약에 여기서 고꾸라질 수도 있다라면은 대안론들이 그래서 계속 이름이 언급되는 게 뭐 최재형 감사원장 뭐 아니면은 뭐 오세훈 시장 뭐 재등판론 얘기까지 지금 당에서 지금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권이 좀 전체적으로 좀 판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고꾸라질 것 같으면은 아예 국민의힘은 발을 안 담그는 게 낫다 싶은 뭐 그런 제스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보겠다, 두고 보겠다. 그래서 장성철 소장이 주겠다고 해도 다 안 받겠다고 한 거다. 뭐 그것까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여기에서 괜히 참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근데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과 함께 어제 익숙한 키워드 하나가 또 회자가 됐거든요. 생태탕. 장성철 평론가가 어제 뉴스쇼에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는 그 파일 공개 여부에 대한 답을 하면서 원하면 공개하겠다. 생태탕처럼 3일 정도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3일의 의미는 그러니까 뉴스공장에서 3일 동안 계속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에게 제기됐던 그 생태탕 논란을 다시 소환을 한 겁니다.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 오 후보가 과거 생태탕집에 갔느냐, 생태탕을 먹었느냐, 뭐 이런 식의 논란으로 흘렀던 그때 상황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엑스파일을 갖고 있다는 이가 생태탕처럼 공개하겠다고 언급한 것. 이게 무슨 복선처럼 읽히기도 하는데 일단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저 강성 브라더스가 나오시거든요. 2부에 강훈식, 성일종. 요 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거기서 체크해보죠. 자, 다음 소식이요.
전염성 70% 높은 델타 변이에 우리나라도 비상입니다. 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긴장감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인도발 델타형 변이의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이 지난해 말 이후 현재까지 2225건의 주요 변이를 확인했는데 유형별로는 알파 변이가 1886건, 델타 변이가 190건 등이었습니다. 그 알파 변이라 하면 이제 영국발 변이인 거고 네. 델타 변이라 하면 인도발 인도발. 변이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델타 변이의 경우에 알파 변이에 비해서 지금 전염성이 한 60-70% 이상 높다는 점이에요. 예.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영국에서는 확진자의 한 90% 이상이 델타형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 우생종이 돼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게는 상당한 예방 효과 또 중증 진행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최선의 대책 역시 일단은 백신 접종이라는 얘기네요. 영국발 변이, 일명 알파 변이보다 더 센 인도발 델타 변이가 영국에서 지금 엄청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바이러스보다 영국 변이가 전파력이 한 1.7배 센데요. 네. 이 영국 변이보다 더 센 1.6배 정도 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기존 거보다는 2배 이상 그러니까 전파력이 세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네. 입원율 역시 영국 변이보다 2.26배 정도 세다. 그러니까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게 좀 걱정인데 영국에서는 지금 신규 확진자의 90%가 이 델타 변이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라서 네. 지금 한국에는 190명 정도 지금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됐어요. 네. 네, 아무래도 해외 유입 차단이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좀 짚어야 될 게 우리나라 델타 변이 뭐 190명이면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은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2달 전에 한 자릿수였어요. 한 자릿수 5손가락 아니었던 거에 비교하면 지금 2달 만에 190명이면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우리 백신이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예. 지금 백신을 안 맞거나 네. 한 번만 맞은 사람이 델타 변이 전체 감염자의 92.3%예요. 그러니까 8%는 2차 접종을 해도 나왔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2번 백신 맞으면은 웬만하면은 막는다 델타 변이도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확진되고 있는데 확진자들이 그러니까 델타 변이 확진자의 92.3%는 백신 미접종자거나 아니면은 1차 접종자. 아예 안 맞거나 예. 다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 1차만 맞은 사람. 근데 이거 2차까지 맞은 사람의 비중은 8% 정도 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신 2차까지 빨리 맞아라. 빨리 맞아라. 예.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긴장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스크를 벗은 것으로 이제 좀 회자가 됐던 이스라엘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경우 전체 국민의 57%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했어요.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떨어지면서 지난 15일에는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를 했고요. 실내. 그런 이스라엘도 다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까지 올랐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꼽히는데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또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는 말 다시 실감하게 합니다. 알파, 델타, 감마 막 이렇게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되나 그 걱정도 좀 되긴 하네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